좋아요, 구독! 네, 그럼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입니다. 자, 교보증권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1월 증시는요, 상당히 강세를 조금 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외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1월 증시였는데, 최근 시장은 또 다른 이슈로 좀 상승을, 좀 힘을 보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새내기주들의 이런 힘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특히 오늘 코스닥에 입성한 스튜디오 미르죠. 이른바 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올해 들어 세 번째 따상 종목에 등극을 한 건데, 이 최근 들어 새롭게 좀 증시에 좀 편입한 이런 종목들 주가 현황은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그런 것과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스튜디오 미르가 따상을 기록을 했는데 최근에 미디어 엔터 이런 쪽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월 한 달에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6조 3천억을 매수하는 저력을 보여줬죠. 작년 한 해 동안 코스피 매도한 게 6조 5천억이었어요. 거의 1년 동안 팔았던 것을 한 달 만에 걷어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 때문에 일단 1월 19일부터 상장된 종목을 보게 되면은 한주 라이트메탈 TEMC가 같은 날 상장을 했어요. 한주 라이트메탈이 공모가 3,100원인데 이쪽은 알루미늄 부품 솔루션 기업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경량화 금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2차 전지 차량의 몸체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60% 공모가 대비해서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TEM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용 특수가스 이런 쪽에 전문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가가 28,000원이었는데 전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38%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는 1월 27일 날 상장한 미래반도체 따상까지 기록을 했었고 공모가에선 6,000원이었는데 전일 종가 기준으로 242%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 유통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로는 오브젠이 1월 말일 날, 1월 30일 날 상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 AI 데이터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챗GPT 관련돼서 AI 쪽의 수혜를 톡톡히 봤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일 종가 기준으로 가장 높아요. 25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장된 게 2월 3일에 3기 EV가 상장을 했습니다. 모회사 3기 쪽으로부터 배터리 부품을 물적 분할해서 상장이 됐는데요. 역시나 2차 전지 최근의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테슬라 악재 때문에 떨어졌다가 떨어진 만큼 회복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일 종가 기준으로 역시나 133%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이런 섹터와 흐름에 맞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보다 크게 나타난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장 첫날 상한가를 치거나 또 따상을 좀 기록하는 등 상장에 성공한 새내기주들이 있는 반면에요. 또 상장을 철회하거나 미루는 기업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IPO 시장을 앞두고서 좀 설왕설래가 좀 많은 상황인데요. 자, 올해도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 다소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IPO 시장 향후 분위기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유동성이 다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일단은 그렇게 잘 나가던 증시에 제동은 한번 걸렸죠. 일단 금리라던가 물가가 피크아웃 했다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연준에서는 이번 연도에 절대 금리 인하 없어라고 했는데 이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속도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연준이 그래도 4분기 정도에는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 때문에 유동성들이 유입이 됐던 거죠. 그런데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강하게 그 기간 동안 생각보다 더 오래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고용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고용 지표 나왔는데 잘 나온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1월에 대규모의 미국 감원이 있었어요. 1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서도 너무 잘 나왔던 거죠. 앞으로도 추가적인 감원들이 빅테크 기업이라던가 IT 쪽에서 많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연준이 자신하는 고용이 잘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리 인하의 속도, 강도 이런 것들이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에 찬물을 좀 끼얹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 해나가는 그리고 금리라던가 물가가 피크아웃한 상황도 팩트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내기주가 상장할 당시의 시장 분위기 그리고 그 섹터의 분위기 지금 예를 들면 연초부터 나왔었던 AI라던가 로봇 같은 쪽들이 되겠죠. 그런 분위기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너무 잘 나온 미국 고용 지표가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걸 또 반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편에서는 증시를 누르는 요인인데 어느 한편으로는 이게 증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경기의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걸 반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쁘게만 해석할 지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IPO 시장도 이렇게 좀 물가와 또 시장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 상장한 주요 기업들 중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네. 자, 그런데 앞으로 좀 상장 예정인 기업들 참 많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오아시스 많이 아시죠? 새벽 배송의 또 맞아요. 유일한 흑자 기업인데 오아시스도 이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도 있고 또 이 밖에 다양한 바이오 기업들도 IPO 도전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뭐 상황과 시장 상황, 뭐 업황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차장님께서 보시는 어떤 업종들이 좀 네. 우위를 차지한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일단은 유동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바이오 이런 쪽들도 유동성의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배송을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런 오아시스 마켓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는 있지만 문제는 이 새벽 배송이 된다. 라는 부분들을 본 기업들의 이런 쪽에 참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들의 마진이 작아질 이런 우려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어려웠던 지난해를 피해서 올해 상장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그래도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보이지만 향후에 시장의 경쟁 구도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오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시장 유동성이 만약에 재유입되고 안전자산에 가 있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백머니 무브를 해서 옮겨온다라고 했을 때는 움직일 수 있는 분야다라고 보이고요. 최근에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는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전체 제약 바이오로 확산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항상 4차 산업과 관련된 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AI와 로봇이 1월에 급격하게 올라왔고요. 위성 쪽도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남아있는 자율주행이라던가 사물 인터넷 이런 쪽들도 돌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과 관련된 새내기주에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1월 IPO 기업들 공모가 대비 수익률이 150% 맞아요. 150%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좀 궁금하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지난해 연말부터 또 올 초까지도 상장에 성공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기업들 중에서 차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네. 탑픽 종목이라고 좀 꼽아 볼 만한 그런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150%는 약간의 숫자의 허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을 고려해서 나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평균을 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AI와 관련된 쪽들은 막 250%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반기에 결국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어떤 코로나 제로 정책의 폐기와 더불어서 좋아질 만한 IT 세트 수요의 증가 이런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기업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상대적으로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기업들은 지금 현재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TEMC라는 기업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고 싶고요. 일단 청약할 당시에는 미달됐었어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들이 뒤집히면서 반도체 쪽을 외국인들이 중심적으로 1월에 사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매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한주라이트 메탈도 동일한 날에 좀 상장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조금 약해요. 하지만 전기차 관련된 알루미늄 차량의 경량화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이런 전기차에 비해서는 주행 거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을 TMC와 한주, 라이트 메탈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아시스 앞서 잠깐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달 상장할 예정으로 조금 보고가 됩니다. 그야말로 IPO 대어라고 좀 꼽히고 있는데요. 네. 이 밖에 또 상장을 좀 철회하거나 미뤘던 중소기업들이 다시 준비를 한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 IPO 복귀를 준비하는 기업 중에 네.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곳은 어딜까요? 네, 일단 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업의 가치 평가를 높게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분위기가 마련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건 공모가 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이 되느냐, 밴드에서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상장하는 기업들의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이 되어가는 분위기들이 거의 굳혀져 가고 있어요. 그만큼 유동성들이 다시 위험자산, 이런 주식이라던가 가상화폐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캐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은 꾸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챗GPT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경쟁사인 구글이라던가 한국에는 네이버, 삼성전자, LG전자,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이 AI 쪽으로 보이지 않게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요. 다만 주가의 등락만 있을 뿐이지 그것과 관계없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센즈랩 같은 기업이 있을 것 같아요. AI 빅데이터 기술 활용한 사이버 보안 쪽에 특화가 되어 있고요. 2차 전지는 계속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다만 옥석 가리기는 필요할 텐데 제이오라는 기업이 또 상장 준비를 한다고 해요. 2006년에 국내 최초로 탄소 나노튜브 이걸 양산하는 데 성공을 한 기업이고 소재를 계속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